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쭤봤죠. 코미디 프로 많이 좋아하시냐고. 코미디도 많이 유튜브로 넘어왔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남양 특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 2개만 제가 딱 갖고 왔거든요. 제가 혼자 듣기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개그맨 구정모 님이 방송에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궁금하시면은 직접 그 채널을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메타코미디 클럽 개그맨 구정모 님이 해주신 이야기.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라디오 괴담. 개그맨 구정모 님이 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라디오 DJ도 했었대요. 당시 라디오 PD님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으로 100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를 라디오 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 100명을 납골당에 모아놓고 촛불을 100개를 쫙 준비를 한 거야. 한 사람의 무서운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이게 말이 100명이지 이 100명이란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촬영을 끝마쳤대요. 촬영이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려서 마지막 100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상입니다. 촛불을 끄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녹화 시간이 길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촬영을 잘 끝내놨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연출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지금 확인해봐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빨리 해봐라 라고 했고, 확인을 직접 해봤는데 꺼진 촛불의 개수가 정확히 100개였고 거기 안에 있는 인원도 딱 100명이었어요. 그 손을 든 여자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사람이 정확히 100명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게 사람 숫자, 촛불 숫자, 이야기 숫자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 감독님한테 혹시 지금 한번 이거 체크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고, 지금까지 녹화한 내용을 음향 감독님이 체크를 쫙 해봤는데 문제가 없이 이 100개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대요. 근데 음향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PD님 이거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님이 가서 그걸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40번대라고 해볼게요. 40번 이야기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는데 40번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래요, 그 남자가. 그리고는 막 이렇게 음향 오류가 난 것처럼 녹음이 돼 있었는데 그 뒤로 이야기는 없고 바로 이어서 4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더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이 녹음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로도 어쨌든 음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프로그램상으로는 제대로 녹음된 이야기가 99개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적으로 편집 퍼즐을 맞추기를 해가지고 그 남은 한 분, 손을 들었던 여자분 있죠? 이 분을 40번째 이야기로 녹음을 끝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체크하고 문제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완성이 돼서 방송에 나갔대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 라디오 PD님한테 음향 감독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음향실로 돌아와서 녹음본을 쫙 펴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크게 증폭을 시키면 뭔가 들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죠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PD님이 가서 그걸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딱 틀었더니 40번째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죽어가지고요. 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0번째 이야기를 했던 분은 죽은 분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무당의 경고입니다. 이것도 개그맨 구정모님이 일본에서 직접 겪으셨던 일입니다. 친구들 4명이 우연히 되게 허름한 폐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곳이 엄청 유명한 폐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살던 분이 빠지고 오래 방치가 되어서 폐가가 된 그런 집이었죠. 그렇게 친구들이랑 폐가에서 막 이리저리 탐험을 해보다가 정말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정도 둘러봤으면 됐지 하고 넷이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갑자기 등골이 싹 오싹해지는 그런 기분 아시죠?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이상하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했던 건 이 구정모 개그맨 본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동시에 그걸 똑같이 느낀 거예요. 빨리 나가자 했는데 그 중에 담력이 가장 셌던 친구가 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뒤를 두리번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진행하는 도중에 게스트로 무속인 분이 오셨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구정모님 본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 근데 뒤에 뭔가 오싹해가지고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속인 분이 당연히 없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모님이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무속인 분이 말씀하시길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있을 것 같고 할 때는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래요. 위에 있는 건데 우리 정수리 위쪽에 있으면은 그 기척이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없고 그때 무조건 위를 봐야 뭔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억이 조금 잊혀질 때쯤 또 그 폐가 같은 비슷한 장소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거기서 등 뒤에서 그런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그 방송 내용을 기억을 해서 야 이거 그거잖아 뒤에 없고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구정모님은 직접 들었던 터라 위를 절대로 못 보겠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서 또 담력 있던 친구가 야 괜찮아 위에 보자. 혼자 보는 건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고개 들어서 동시에 위에 뭐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달랐으니까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4명이 동시에 다 뛰어나갔어요. 이 기묘했던 이 무서웠던 경험을 빨리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날 라디오 방송이 없었는데 그 무속인 분을 찾아가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선생님께서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동시에 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무속인 분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면서요. 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뒤에서 소리가 났다니까요. 그 말을 듣던 무속인이 그 소리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라고 물었어요. 실제로 그 쿵 소리가 되게 가까이 들렸거든요. 친구 모두가 무서워했던 거고. 그래서 그 소리요? 되게 가까웠죠? 라고 했더니 그 무속인이 맞잖아요. 머리에서 내려온 거네 라고 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뒤에서 오싹한 느낌이 났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보통 머리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머리 위에 있던 거죠. 근데 고개를 들어서 위를 확인하니까 고개가 젖혀지면서 이 위에 서 있었던 게 뒤로 탁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쿵 소리가 났던 거고. 이렇게 개그맨 구정모님의 무서운 이야기 2가지였습니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쇼킹한 거야. 무섭고. 첫 번째 이야기도 무서웠지만 특히나 저는 2번째 이야기가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도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이유 없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고 오싹해질 때,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가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떠 있대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위를 확인해 보면은 높은 확률로 마주칠 수 있다 이거죠. 너무 소름 돋아. 난 이제 이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죽어도 위를 안 쳐다볼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거는 며칠 전에 메타코미디 클럽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이야기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온 이야기였고요. 되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오싹했죠.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시리즈가 쭉 길어요.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부터 시리즈물 쭉 달릴 거니까 몰입하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1편. 안녕, 올해 23살 되는 사람이야. 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아마 내가 초등학생 때쯤이었을 거야. 우리 가족이 시골에서 살다가 슈퍼를 접고 아파트로 이사 온 적이 있었거든. 나는 원래 TV를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걸 진짜 좋아했어. 특히 추운 날 문 살짝 열어놓고 이불 꽁꽁 싸매고 TV 보는 거, 그게 진짜 꿀이거든. 그날도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라? 몸이 안 움직여.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 안 돼. 그때 알았지. 이게 가위 눌림이구나. 근데 이상한 게 나는 잠든 것도 아닌데 눈을 뜬 상태에서 몸이 딱 굳어버린 거야. 내 목이 갑자기 누가 잡고 돌리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더니 내 시선이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에 딱 멈췄어. 그리고 그 순간 위에서 어떤 여자가 거꾸로 싹 떨어지는 거야. 검은 자켓에 치마, 딱 봐도 그건 교복 같았어. 그 여자는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일부러 날 보라는 듯이 탁 떨어지더니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대로 멈췄는데 그 얼굴 지금도 못 잊겠어. 눈은 피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어.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보면서 막 웃는 거야. 입이 찢어진 채로 이빨이랑 잇몸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입 안에서 피랑 핏눈물, 그게 막 섞여가지고 얼굴을 타고 위아래로 흘러내리더라고. 진짜 5초 정도 멈춰 있었는데 그 5초가 하루 마냥 길게 느껴졌어. 그리고 갑자기 퉁 하면서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제서야 내 몸이 움직이더라고. 나는 펑펑 울면서 안방으로 뛰어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다 깨가지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야. 무슨 대낮부터 귀신 타령이야. 심심하면 TV나 봐. 무섭고 서럽고 막 뒤죽박죽돼서 더 크게 울면서 막 떼쓰면서 밑에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했거든. 근데 엄마가 확인을 해봤는데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대. 엄마가 그거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너 잠깐 잠들어서 꿈꾼 거야 이러면서 날 달래줬지. 근데 키는 안 크고 옆으로만 컸어.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여자를 또 봤다는 거야. 가위에 눌리지 않아도 창밖에서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심지어 누군가 시선으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어. 마치 거꾸로 매달려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존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번엔 수능이 끝난 어느 날의 이야기야. 우리 아파트 앞에 강이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실제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 비가 막 샥 오는 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고무보트 있지, 그걸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모두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거든. 그 뒤로 그 강은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소문이 났어. 나는 눈이 내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베란다에 나가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어. 근데 강 상류 쪽에서 뭔가 둥둥 떠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야. 3명? 4명 정도 되는 시체들이 강에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거 119에 신고해야 되나? 싶었는데 혹시나 119에서 장난 전화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시체들이 작은 댐 근처에 도착을 딱 했는데 그때 얼굴이랑 몸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멀었는데.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그들의 머리가 물 위로 툭 떠오르는 거야. 머리, 어깨, 그 다음엔 가슴, 점점 물 위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거지. 멀어서 얼굴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겐 안 보였지만 어기적 좀비처럼 나오는데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 너무 무서워서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엉엉 울면서 외쳤어. 그때 느꼈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해. 도대체 그들은 왜 물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었죠.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마도 살자 했던 여학생의 귀신을 처음으로 조우했던 게 아닐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주쳤다고 했죠. 제가 괴담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살자를 하게 되면은 그 행동, 그걸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영원한 그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살자 하고 또 돌아가서 또 살자 하고, 아파트 위에서 투신 살자를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그래서 그 아주 강력한 귀신과 맨 처음에 조우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물귀신. 강에서, 아파트 앞에 있던 강에서 났던 사고가 있었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진짜 빠져 죽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시체가 탁 비 오는 날 오더니 소용돌이 치는 지점에 멈춰서 물 밖으로 걸어 나오더라. 물귀신들은 자기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놔야지만 승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물귀신들이 무서운 거고, 비 오는 날마다 물색하러 밖으로 나오는 거였을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계곡 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수심, 그리고 물 안에 있는 유속들은 전혀 다릅니다. 만만하게 보셨다가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다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2편. 때는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가 같은 시기에 꿨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 어머니의 꿈이야. 우리 엄마는 원래도 몸이 좀 약하셨는데 그 당시엔 특히 더 많이 아프셨대.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지.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꿈을 꾸셨다고 해. 꿈속에 돌아가신 친척분이 나타나셨는데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수척하시고 피부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여러 말을 걸어봤지만 그분은 대답도 없이 그냥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라고만 했대. 그래서 따라간 곳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 비싼 생선, 여러 가지 전, 동그랗게 깎아 올린 과일, 말린 대추, 그리고 양초까지. 딱 봐도 제사상 같았어. 그분은 엄마한테 이렇게 앉아서 먹으라고 손짓을 했어. 평소 식탐이 좀 있던 우리 가족답게 엄마는 먹으려는 자세를 딱 취했는데 그 순간 외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야. 외할머니는 엄마 손에 들린 수저를 딱 뺏으면서 호통을 치셨어. 왜 여기 와서 이걸 먹고 있노? 이게 무슨 짓이고? 그리고는
억지로 엄마를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가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었대. 외할머니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비켜주소. 그러자 검은 옷의 무리들이 길을 딱 열어줬고 그 순간 엄마는 꿈에서 딱 깼대. 며칠 뒤 신기하게도 엄마의 몸은 점점 좋아지셨다고 해. 이번엔 아버지의 꿈이야. 그 무렵 아빠도 이상한 꿈을 꾸셨대. 아빠는 혼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뭔가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나름의 노하우로 가위를 피하시려고 눈을 딱 떴는데 외할머니가 아빠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거야. 애비야, 나랑 같이 가자. 아빠는 깜짝 놀라셨지. 이혼한 마당에 외할머니가 왜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나 느낌이 안 좋았대. 무시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거실 쪽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거실을 보니까 나무로 짠 관 하나가 딱 놓여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이렇게 서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는 큰 소리로 외치셨대. 네 딸년이나 데려가! 그 순간 외할머니도 검은 옷의 남자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해. 나중에 알았지만 꿈에서 진수성찬이나 제사상을 받으면 그게 저승밥이래.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결국 외할머니가 엄마를 살리고 아빠를 대신 데려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 생각하면 할수록 오싹한 꿈이었지. 다음엔 침대 밑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야.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있었어. 내가 초등학생일 때 친척 동생이랑 같이 잤던 날이었지. 우리 집 침대는 반 2층 구조였어. 내가 위에서 자고 친척 동생은 밑에 침대에서 잤는데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어. 현관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관을 지나 내 방문 앞까지 다가오는 듯 했지. 쿵 아주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방 안 가득 냉기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 그 존재는 바닥을 기어오는 듯 했어. 하반신은 없는 것처럼 양손으로 몸을 끌며 쿵 찍으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내 침대 밑에서 그 소리가 멈췄어.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자고 있던 친척 동생이 말을 거는 거야. 형, 침대가 왜 이렇게 흔들려? 나는 정말 장난치는 줄 알고 웃으면서 대답했지. 야, 뭔 소리야. 침대가 왜 흔들려? 빨리 자. 근데 그 순간 침대 밑에서 하고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나랑 놀자! 그건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 친척 동생은 남자였는데 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재미없어 씨. 그러자 냉기도 사라지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다음날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동생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져.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는 엄마의 꿈, 두 번째는 아빠의 꿈, 세 번째는 좀 번의 이야기. 근데 어머니 꿈과 아버지의 꿈, 이게 거의 비슷한 무렵에 꿨던 꿈이었는데 내용이 진짜 좀 이상했죠.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엄마가, 사연의 주인공 엄마가 되게 아팠던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근데 꿈속에서 친척분이 진수성찬 자리에 초대를 했죠. 근데 그게 저승밥이래요.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뭔가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아플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플 꿈인데 완전 진수성찬에 뷔페처럼 이렇게 쫙 깔려있으면은 아픈 정도로 안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에서 절대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거기 검은 옷의 남자들, 흔히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이 딱 서서 못 나가게 했대요. 그 밥을 먹을 때까지. 그랬는데 외할머니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아, 내가 다른 사람 데려올 테니까
우리 그냥 보내주쇼 해가지고 엄마를 구했던 거죠. 근데 웃긴 게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했거든요. 외할머니가 데려온다고 했던 사람이 아빠였던 거야. 이혼을 하니까 남남이잖아. 근데 외할머니도 좀 너무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아빠한테 가가지고 손목을 딱 잡고 애비야, 같이 가자. 자기 딸을 살리려고 이혼한 사위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조금 무섭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침대 밑에 아이. 하반신이 없던 모양이죠. 스르륵 쿵쿵 스르륵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니까 친척 동생은 남동생이었는데 여자의 목소리로 같이 놀자 이랬대요. 옛날엔 저 되게 그 2층 침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2층 침대가 너무 싫어.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괴담에서 2층 침대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대학교 기숙사에도 2층 침대가 있고 거기에 괴담 많죠. 나 2층 침대 이제 못 쓸 것 같아. 다른 사람의 희생보다 사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에 해온다는 게 어쩌면 운명을 거스르는 건데, 운명을 거슬러서 좋았던 걸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대가가 있는 거니까 모든 행동에는. 등가교환이라고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등가교환.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내줘야 된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던 거겠죠. 이 사위도 못 데려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저리가 네 딸년이나 데려가 이러면서 막 욕지거리를 했죠. 귀신을 물리칠 때 욕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주 하급의 귀신들한테나 그게 통하는 거지, 조금 센 귀신들한테 욕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욕을 하지 맙시다. 혹시나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3편. 오늘은 내가 7살쯤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 시작해볼게. 어렸을 때 난 정말 자주 아팠거든. 그래서 누나가 하는 말이 집에 와서 내가 없으면 얘 또 병원에 입원했구나 하고 태연하게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는 거야. 그땐 경기를 자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발작 같은 거였어. 눈 돌아가고 온몸 덜덜 떨리고 침 질질 흘리고 그런 거. 그날도 발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 침대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애가 있었어. 엄청 활발하고 밝은 애였거든. 아파서 입원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 걔가 나 심심할까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갖고 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간식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다고 간식을 절대 안 사주셨거든 나한테. 장난감도 이거 금방 질려 하면서 안 사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주는 난 걔가 너무 좋았어. 걔랑 노는 게 너무 좋았지. 근데 그날 밤 옆 침대 쪽에서 부스락부스락 소리가 나더라. 안 좋은 느낌이 확 들어서 슬쩍 쳐다봤는데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그 아이 침대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야. 다리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검은 형체가 나를 탁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머리카락도 없고 얼굴도 없고 입만 있었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는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사람 모양의 검은 그림자였어. 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눈이랑 마주친 느낌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옆에 여자애한테 놀자고 했는데 얘 표정이 확 달라진 거야.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멍하니만 있고. 그러다 잠시 후 걔가 갑자기 발작을 막 하더니 간호사들이 막 와서 데려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며칠 뒤 꿈에서 걔가 나왔어.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병원에서 입던 구질구질한 추리닝 대신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걔가 작은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나중에 열어봐 라고 말하더니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었어. 그리고는 싹 사라지는 거야. 그 후로 신기하게도 난 발작이 멈췄어. 추가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줄게. 이것도 내가 한 6살, 7살 때쯤 있었던 일이야. 부모님은 맞벌이, 누나는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 너무 심심해서 밖으로 놀러 나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나랑 비슷한 또래 애가 날 보면서 웃는 거야. 그 애가 내가 친구해줄까? 라고 하더라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던 나는 바로 좋다고 했지. 근데 조건이 있었어. 나 만난 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였어. 그렇게 걔랑 친구가 됐는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 항상 둘이서만 놀자고 하고 사람 많은데 말고 우리 집에서만 놀고 싶어 했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혼자 있을 때만 걔가 찾아왔고 누나나 부모님이 집에 오면 절대 안 와. 그리고 가족들 돌아오기 몇 분 전에 나 바빠서 가야 돼. 하고는 꼭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난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엄마랑 시장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분명 차에 치여서 날아갔다고 했는데 내 몸은 멀쩡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대. 사람들이 다 신기해했었어. 넘어지는 순간 언뜻 할머니의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어. 그 사고 이후로 그 친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엄마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 순간 치마로 나를 받아줬다고 하더래. 사고 나기 전에도 계속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면은 나랑 외롭게 같이 놀아주던 그 친구가 사실은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엄청 이뻐해 주셨다고 하는데 죽어서도 손주 걱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뭔가 처음에는 되게 무서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가슴이 찡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은 맞았어요. 사연의 주인공한테 내가 친구 해줄까 했던 그 아이, 그 여자아이. 이상하게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절대로 놀러 오지 않았고 사람이 없을 때만 꼭 혼자서만 왔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체가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이 차에 쳐서 붕 날라서 떨어졌는데 몸에 이상이 아무것도 없던 거야. 물론 아이들은 뼈가 유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골절이 더 안 난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연약하긴 하겠지만 유연해서. 근데 차에 치여서 날아갔으면 어디 한 군데는 그렇게 됐을 법한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상해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러 갔더니 여기저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줬던 거죠. 그거 너희 어머니가 지켜준 거야. 즉 사연의 주인공 외할머니가 치마로 탁 받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로 해준 말이 더 찡했어요. 사연의 주인공이 외로울까봐 항상 같이 놀아줬다는 거지, 외할머니가. 그러니까요. 근데 왜 사위만 미워했을까? 사위랑 이혼한 이유가 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까진 저희가 모르겠지만 손자를 아끼고 이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외할머니가 왜 사위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그러면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4편. 오늘은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귀신, 물귀신 이야기를 해볼게. 이상하게 다른 귀신들은 나한테 해코지를 안 했는데 물귀신만 만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나 수영도 잘 못하면서 물은 또 엄청 좋아해. 물이랑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물에 뜰 줄만 알면 되지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물놀이를 가면 신나서 물에 퐁당 들어가서는 배가 고파질 때까지 안 나오곤 했지. 어느 날 친척 동생이랑 내기를 했어. 야, 저기 바위집 고기 하자. 물살도 세지 않고 깊지도 않아서 야, 이거 껌이지 하면서 들어갔거든. 근데 물속에서 뭔가 느낌이 싼 거야. 순간
밑을 딱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내 밑에 누워서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순간 너무 놀라서 오줌을 지렸어. 그 여자가 씩 웃는데 소름이. 얘가 정색을 했으면은 그냥 무서울 텐데 웃고 있으니까 더 섬뜩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 발목을 꽉 잡고 밑으로 훅 당기는 거야. 난 물속에서 막 푸푸푸 하면서 한참을 떠내려 갔지. 다행히 내 지방들 때문에 내 몸은 물에 잘 떠. 그래서 어찌저찌 살아남았어. 얼마나 떠내려 갔을까. 어떤 아줌마가 날 건져주셨어. 처음엔 시체가 떠내려 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가려다가 내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걸 듣고 꺼내주셨던 거지. 그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도 주고 차를 태워서 엄마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셨어.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감사한 분이야. 차를 이용해서 데려다 주셨다고 했으면은 진짜 멀리까지 떠내려 왔네. 또 한 번은 강원도에 놀러 갔을 때야. 펜션에 있다가 심심해서 밖에 나갔는데 강 위에 살얼음 같은 게 딱 끼어 있었거든. 와, 예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얼음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살얼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사람이 설 리가 없잖아. 또 물귀신이었지. 나는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다른 곳을 봤는데 느낌이 오는 거지. 그것이 계속 나를 보고 있고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게 가까워질수록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으슬으슬 추워지고 배까지 아픈 거야. 결국 무서워서 서울로 바로 도망쳐왔어. 집에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우리 집에는 엄마가 사줬던 부적도 있고 귀신들이 무서워한다는 고양이도 있거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고양이가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막 숨는 거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 아픈 것도 가라앉고 몸도 괜찮아지더라고. 아마 물귀신이 집까지 따라오진 못하고 좀 힘이 약해진 거 아닐까 싶어. 솔직히 물귀신한테 자꾸 당하면서도 난 물이 좋더라고. 그냥 이유 없이 좋아. 이거 말고도 물귀신한테 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다음 이야기에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귀신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지독한 존재들이죠. 꼭 끌어당기고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말하잖아요. 쟤 물귀신이다. 자기만 당하지 않고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끌고 들어가야 자기가 승천할 수 있으니까.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야, 내가 계곡을 놀러 갔는데 수심이 안 깊어. 그냥 무릎 정도까지 오는 물이야. 그래서 그냥 재밌게 놀고 있는데 느낌이 쌓여서 밑에를 보니까 그 수심 얕은 곳에 어떤 여자가 누워서 물 밑에서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줌 안 지릴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은 지렸습니다. 오줌만 지려서 다행이지. 나였으면은 아무튼 그 수심이 얕았던 곳이었는데 그 존재가 발목을 잡고 딱 끌어당기는 순간 물에 빠져서 오프오프 하면서 쭉 떠내려 간 거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어떤 아줌마에 의해서 구해진 거예요. 아줌마가 엄마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데려다 줬대요. 그만큼 멀리 떠내려 갔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물귀신은 진짜 셌나 봐. 그러니까 따라온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붙어 있을 때 살얼음 위에 떠 있다가 나한테 다가왔죠. 그 기운을 나한테 묻힌 것만으로도 우리 집 고양이가 날 무서워했다. 붙어 왔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놀러 가는 것도 신중하게 놀러 가야 돼요. 근데 어디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낯선 곳에 갈 때는 소금 같은 거 한번 잘 챙기고 다녀보세요. 제가 굿즈로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5편. 오늘은 내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집이 지어질 때부터 계속 살아왔거든. 처음엔 귀신? 그런 존재들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고 휑한 느낌? 뭐 그런 게 있었지. 솔직히 날 괴롭히는 귀신이 없다는 건 좋았는데 또 묘하게 허전하더라고.
그때 내가 빵집 알바를 했었어. 주변 건물들은 다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빵집만 이상하게 조립식 건물이었거든. 새벽 6시부터 나가서 빵을 굽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내 다리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는데 뭐 나름 재미도 있었어. 근데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빵집에서 꼬마 귀신을 보게 됐어. 처음엔 말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했는데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눈치 못 챘던 것 같아. 괜히 내가 본다고 티를 내면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을 하고 지냈지. 근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꼬마가 온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피부 여기저기 물집에 고름에 너무 끔찍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 그랬더니 꼬마가 놀란 듯 탁 사라졌다가 사라지면서 날 보고 씩 웃는 거 있지? 진짜 기뻐 보였어. 불에 타는 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데 왜 죽어서도 그 고통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 뒤로 꼬마는 나랑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 내가 빵 반죽을 밀고 있으면 옆에 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막 놀아달라고 쫄랐거든. 내가 모른 척을 하면 볼에 바람을 가득 넣고 삐쳐있다가 내가 다가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달려오고 완전 귀요미였지. 갓 구운 빵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앉아있다가 내 눈이랑 마주치면 사슴 같은 눈망울로 이거 먹어도 돼? 라는 느낌으로 쳐다보고 내가 관심을 안 주면 5분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 퇴근할 땐 가게 앞 사거리까지 따라 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주고. 신기한 건 이 꼬마가 군침을 흘리면서 봤던 케이크는 그날 꼭 제일 먼저 팔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나가던 케이크도 이 꼬마가 흘깃 본 날엔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 너무 신기했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저 사장님, 여기 혹시 불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여기 불이 막 나가지고 꼬마 하나가 죽었대.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 꼬마랑 헤어진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알바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그 꼬마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날 따라오더라고. 꼬마가 말하길 자기 누나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고 불에 타는 고통만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알아봐주는 나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알고 보니까 누나가 이미 좋은 곳에 갔다는 걸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알려줬대, 이 꼬마 애한테. 근데 떠나기엔 너무 아쉽다면서 날 따라왔던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 집 식구가 하나 더 늘었지. 지금은 그 꼬마랑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집엔 또 다른 존재도 있어. 조상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별별 귀신들이 날 괴롭혔거든. 밥 먹을 땐 식탁 밑에서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현관문을 열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서 있고. 근데 어느 날 창밖에 논을 보는데 거기 귀신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 선비 차림 하얀 옷을 입은 분만 남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때 직감했지. 이분이 조상신이구나. 그 이후로는 날 괴롭히던 귀신들이 거의 안 보였어. 느껴지긴 했지만 웬만하면 그것들한테 집중을 안 해.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거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이사 왔어. 우리 집으로. 장롱 속 곰인형이랑 같이 있는데 와, 힘이 장난이 아니야. 안방 장롱을 열면 내 방까지 그 기운이 확 밀려와. 머리가 아플 정도지. 그래도 다행인 건 장롱 안에서만 계신다는 거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짠하기도 하고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빵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봤던 꼬마 귀신이었어요. 근데 꼬마 귀신이 사연의 주인공이 이 사람 귀신을 볼 수 있구나, 나를 볼 수 있구나 해서 따라왔던 거고, 사연의 주인공 집에는 귀신들이 여럿 모여 살고 있나 봐요. 꼬마가 그 집의 식구가 됐대요.
근데 이 꼬마 좀 안타까운 게 사연의 주인공한테 붙어서 집에 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냥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그때부터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꼬마는 잠들었다가 죽은 것 같아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던 거를 몰랐던 건지 한동안 그래서 떠돌았던 것 같아.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네 누나는 먼저 좋은 곳에 갔어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했죠. 그 아저씨는 무당이었겠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꼬마애가 승천을 못하고 떠돌고 있으니까 그 무당이 와서 천기누설 아닌 천기누설을 해주고 간 거였죠. 그래도 떠나긴 아쉬웠던 거예요. 계속 빵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마침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너무 반가워서 붙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원래는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귀신들이 탐내겠어. 이 영안이 트여있는 사람을, 이 몸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중에 어느 날 귀신들이 막 잔치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됐고 거기서 다 사라지더니 하얀색 선비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딱 남았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내 조상신이었던 거지. 그리고 수호령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연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느껴지긴 했지만 수호령이 더 세니까 다가오질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내 수호령은 과연 누굴까?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가 제 옆에 동자신 한 명이랑 물귀신이 있는데 동자신이 조상신이래요. 그럼 날 지켜주고 있는 건가? 이 물귀신한테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과연 나의 수호천사, 나의 수호령은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나 혹은 뭐 종교가 달라서 다른 의식을 할 때 진심으로 가족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전달해주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불에 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제일. 왠 줄 아세요? 몸이 불에 타면서 그 연기에 질식될 때까지 살아있대요. 이 피부가 다 타면서 쪼그라들잖아요. 몸이 막 짜그라드는 거야.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까지 살아있다가 나중에 끝까지 그걸 버티고 있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데 불 조심합시다.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였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6편. 오늘은 내가 진짜 특별하게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존재가 나한테 희망을 줬었기에 꼭 들려주고 싶어서야. 그때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귀신이 보이고 원치 않아도 알 수 없는 게 보이고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싫어서 가출을 했어. 가출하면 해결되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집을 나왔던 거지. 현실은 달랐어. 돈은 없지. PC방에서 그나마 가진 돈 다 쓰고 결국 쫄쫄 굶고 다리 밑에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아. 거기서 물만 마시고 버텼어. 집에서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다 밤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남은 건 귀신들이랑 나뿐이었어. 서럽고 외롭고 결국 난 살자를 결심했지. 근데 그 다리 위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 다리 난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고민하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 완전 훈남이었어. 아이돌빌 나는 잘생긴 얼굴? 근데 왜인진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말렸어. 나도 살자 하러 갔던 건데 그 다리에 내가 막 따졌거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둘이 불행 배틀을 붙게 된 거야. 누가 더 불행하냐 막 이런 배틀 있잖아. 그 훈남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 자기는 어릴 땐 몰랐는데 크면서 자긴 남잔데 자꾸 잘생긴 남자들한테 끌리고 여자랑 있으면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거야. 여자랑 손을 잡아도 포옹을 해도 뽀뽀를 해도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도 설레지가 않았대. 그러다가 자기 학교 선배를 좋아하게 됐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좋고
좋은 거 보면 그 선배 생각이 나고 그냥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 선배는 남자였고 용기를 내서 도시락을 싸주고 종이 장미를 접어서 편지랑 같이 줬는데 선배가, 그러니까 남자 후배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선배랑 그 다른 애들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때렸대. 그때 이 훈남은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야. 그 뒤로 학교에 소문이 퍼졌어. 쟤 게이다, 쟤 게이다. 손가락질, 욕설, 따돌림. 심지어 제일 친하던 친구마저 너 같은 새낀 존재하면 안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섰대. 이거를 부모님한테 용기를 내서 털어놨는데 부모님이 이해해주기는커녕 이 훈남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린 거야. 잊지도 않은 병명을 꾸며내면서까지. 훈남이 그랬어. 친구도 부모도 날 버렸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결국 그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살자를 했고 귀신이 되어서도 그 순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내 소원은 하루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였어. 그 말을 듣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널 믿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살자 절대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자를 포기했어.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막 울면서 밖엔 춥진 않았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하면서 내 손에 조그맣게 모기 물린 자국이 있었거든. 그거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약을 발라주더라고. 그 순간 생각했지. 안 죽길 잘했다. 그 훈남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게 남았어. 그리고 깨달았지.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걸.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줘. 그 손길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좀 많이 안타까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막 여기저기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달랐으니까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놀리고. 저도 가역 활동을 하면서 보통 지금 성인 때 같았으면은 야, 방송에 나갔어? 이러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텐데 그때는 놀리는 거야. 에이, 너무 뭐.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TV에서 옛날에 미다리가 나와가지고 순풍산부인과에서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미다리가 고충을 얘기했었잖아요. 자기는 미다리라고 불리는 게 너무 싫었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해가 됐었어. 그 극중의 역할 이름으로 막 부르면서 놀리는 거예요, 저를. 어쨌든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살자를 결심하고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그 다리 위에서 뭔가가 계속 다리 위에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던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성 정체성이 좀 달랐어요, 남들과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런 게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부모한테 말했는데 부모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친한 친구도 등을 돌리고 살고 싶지가 않았겠지. 근데 살자를 했는데 무한루프 속에 또 갇힌 거죠. 사연의 주인공한테 너는 절대로 살자 하지 마.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어줘라, 내밀어줘라. 그 손길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억지로 환하게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푸사가 막 되게 행복하게 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심하게 쳐다보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뭐 그런 우울한 사람들한테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하면 되게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락하실 때, 오랜만에 연락하실 때 네 생각이 갑자기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작은 손길, 따뜻한 손길 한 번씩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카톡 친구가 일적인 거 말고는 한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한테 손길 한번 내밀어 보자고요. 그리고 뭐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이 났어? 하면서 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시리즈의 6번째 이야기까지 했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7편.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 나 어렸을 때부터 점을 볼 줄 알았어. 근데 뭐 그리 거창한 건 아니야. 나랑 깊게 관련된 사람들은 못 봐. 예를 들어 가족이라던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면 뭔가 형체가 나타나서 만화처럼 움직여. 근데 이게 꿈 해몽처럼 해석이 필요한 때도 많거든. 중학교 때 일이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던 그냥 인사 정도만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왠지 엄청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 애 근처에 검은 그림자가 머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따가워서 눈을 비비려고 감았는데 그때 뭔가가 보였어.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멈추더니 그 애가 내리다가 길바닥에 탁 쓰러진 거야. 그걸 검은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었고 순간 이거 안 좋은 징조다 싶었지. 근데 내가 걔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 만나면 말해줘야 되나? 근데 안 믿겠지? 혼자 갈등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 결국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무단횡단이었나? 뭐 오토바이 사고였나? 아무튼 앰뷸런스를 타고 광주의 큰 병원까지 갔는데도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앰뷸런스 안에서 죽었대. 그때부터 죄책감이 밀려왔어. 그때 내가 얘한테 말만 해줬어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좋은 걸 보면은 무조건 용기를 내서라도 말해주기로 결심했지.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는 점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야. 친구들이 연애를 하면 항상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자랑을 했지. 야, 나 잘생긴 남친 생겼어. 매너도 최고고 돈도 엄청 많아 보여. 하도 얘가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니까 내가 그랬거든. 야, 그런 사람이 널 왜 만나? 그 친구는 내가 귀신을 보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야, 한번 봐줘라 얘. 한번 봐줘 라고 했어. 나는 눈을 감고 집중을 했는데 처음엔 안 보이다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 친구 남친 옆에 여자 3명이 따라다니는 거야. 남친은 이 여자 손을 잡았다가 저 여자를 안아줬다가 마치 막 팬서비스를 하는 듯이. 그래서 결국 현실에서 친구랑 같이 그 남자친구를 실제로 미행을 했어. 결국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본 거지. 손잡고 막 팔짱 끼고 볼에 뽀뽀까지. 그 남자 양다리였던 거야. 친구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고 싸다구를 딱 날렸는데 이 남자애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 친구를 때리기 시작한 거야. 친구는 사람 많은 데서 펑펑 울고 나는 옆에서 계속 위로를 해줬지. 이거 똥차 가고 벤츠 올 거야. 이렇게 다독여줬어. 다른 친구 이야기도 있어. 지하철에서 심심해서 종이에 점을 봤거든. 그 친구랑 남친이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남친 후광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픽 쓰러지고 여친이 그걸 쫙 흡수하는 거야. 내가 이걸 말해줬더니 내가 남자 양기나 빨아들이는 그런 여자야? 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진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남자친구가 얘랑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했대. 정말 기를 빨아먹고 있던 거였지 내 친구는. 또 한 번은 친구가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쌍둥이처럼 생긴 것들이 친구한테 와서 뭔가를 빼앗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어.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야, 이런 꿈 꿨어. 알아서 해석해 하고 넘겼는데 그날 집에 가다가 진짜 양아치들한테 삥을 뜯겼어. 이런 식으로 점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귀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받으면 처음엔 무섭게 굴다가도 마지막엔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떠나는 거야. 그때 느끼는 그 따뜻함이 나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어. 하지만
귀신들이랑은 웬만하면 대화도 안 나누는 게 좋아. 잘못하면 강하게 붙을 수도 있거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신기한 게 좀 나왔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점을 볼 수 있었대요. 점을 보고 싶은 거를 집중해서 딱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막 형체가 나타나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도화지에 막 색칠하는 것처럼.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 좀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바람둥이 새끼였던 거죠. 그런 것도 실제로 잡아내고. 야,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 난 무서울 것 같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평범한 게 제일 좋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혹은 연애를 해? 안 하려고 해도 그 점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은 물론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안 좋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금이 가가지고 아마 메꿔지지 않을걸? 그런 것처럼 독심술,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듣거나 남의 미래를 알거나 이런 거는 불행한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그 신내림을 받았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이 핏줄을 타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릇을 타고 난 거였던지 어릴 때부터 귀신도 보이고 들리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니, 점쟁이들, 무속인들은 그렇게 미래를 본다면서 왜 당신 미래는 못 보냐? 로또 번호 맞춰가지고 1등 되지 왜 못하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 거는 안 봐진대. 뭔가를 막아둔 걸까?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는 막아둔 걸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 거는 못 본대. 저도 어릴 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니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으면은 로또 이런 거 하지 왜 그러냐. 다들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난 무서울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것 같아. 시리즈의 7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8편.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가위를 눌렸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귀신을 끌어당기는 체질이라 그런지 우리 집에서 자면 기가 좀 약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꼭 가위에 눌리더라고. 한 번은 여친이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피곤해서 먼저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슴 눈망울을 하고 와서 자기 나 가위 눌렸어 무서워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천장에서 어떤 사람이 쓱 내려와서 목을 조른대. 근데 사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었어. 그땐 할아버지가 날 지켜주기 전이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찍 잠이 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에서 깼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그때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생기더니 점점 내려오면서 그게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라고. 양손을 쭉 뻗어서 내 목을 조르려는 자세를 취했어. 귓가에다가 속삭이듯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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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와, 진짜 무서웠지. 손이 내 목에 닿자마자 그 냉장고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막 차갑고 손가락은 길고 창백하고 얼굴은 구멍 뚫린 눈 2개랑 엄청 크게 벌린 입 하나. 완전 해리포터에 나오는 디멘터라는 괴물 같았어. 그놈이 내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 크게 벌리는데 거기서 에어컨 바람 같은 게 확 불어 나오더라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너나 죽어! 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외쳤어. 그 순간 그놈이 사라지더라고. 사라지면서 귓가에 비릿한 비웃음 소리를 내고 가더라. 하면서 그 뒤로 여자친구랑 같이 자는데 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가위가 풀리고 멀어지면 다시 눌리고 그러더라고. 아마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집 식구들 다 가위에 심하게 눌리는데 나만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 이야기야. 아빠는 원래 동물을 엄청 싫어했어. 귀찮다고.
내가 멀리 놀러 갔을 때 우리가 키우던 고양이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버린 적도 있을 정도로 말이야. 근데 요즘은 집에 오자마자 고양이부터 챙겨. 밥은 잘 먹었어? 물은 깨끗해? 어디 아픈 데 없어? 완전 아빠는 고양이 전용 집사가 되셨지.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아빠가 TV를 보다가 가위에 눌렸대. 몸이 안 움직이고 기분이 싸했지. 뭐지? 하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 근데 그게 아빠한테 다가오진 않고 눈치를 보고 있더래. 그 순간 아빠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털을 쫙 세우고 하면서 그걸 거실로 몰아내더라는 거야. 아빠가 그제서야 알았대. 고양이가 화내는 게 이런 거구나. 하악질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실을 보니까 우리 고양이가 검은 그림자한테 달려들고 있었대. 그 뒤로 아빠는 고양이를 완전 사랑하게 되었어. 회식 가면 비싼 소고기를 몰래 종이컵에 담아와서 아이고 막내딸 하면서 주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진짜 딸을 낳은 줄 알았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가위를 눌렸을 때 기가 센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거나 주변에서 자면은 가위에 안 눌려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기가 엄청 세세요. 근데 영적으로 좀 둔감해. 좀 아이러니하죠? 영적으로 둔감한데 기는 또 세.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부터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너 가위 눌리거나 그러면은 아빠 옆에 와서 자. 근데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만 눌리지 않아요. 눌리기 시작하면 계속 눌리거든요, 가위를. 그래서 한 번 눌리면은 귀찮아도 일어나서 아버지 옆으로 가서 잠을 자면은 안 눌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전 느껴졌어요. 완전 소설 같았지만 사연의 주인공이 기가 센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조상신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가위를 눌리는데 자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주면 여자친구가 가위에서 풀리고, 또 좀 멀어지면 다시 가위를 눌리고,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고양이 이야기가 나왔죠. 고양이, 영물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보신 거야. 처음엔 동물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네, 아버님들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자식 다 키우고 나면은 소용없다고, 다 지들 연애하고 아버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처음엔 싫어하다가 얘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또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아버지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고양이가 검은 형체를 몰아내는 걸 직접 보기도 했고, 가위에 눌렸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주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잠들면 가위에 눌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유독 그런 자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옆으로 이제 뭐 오른팔을 베고 잔다든지 그런 자세로 자면은 가위에 잘 눌리는 자세가 있어, 사람마다. 저는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창 오래돼가지고. 가위는 안 눌리는 게 좋죠. 아무튼 눌리면은 심장 가장 먼 데서부터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금방 풀립니다. 9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 곽두필 공포라디오를 치시면은 제가 새로 만든 게 있으니까 팔로우 지금 걸어주시면 무조건 마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 많이 걸어주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9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전 이야기들 중에 내가 말했었는데 기억하려나? 그 삥 뜯겼다던 친구. 오늘은 그 친구를 그냥 잉여라고 부를게. 잉여는 겉보기엔 어리버리해서 다들 잉여형 이라고 불렀는데 의외로 복근이 식스팩이야.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맨날 귀신을 붙이고 다녀. 몸은 좋았던 녀석이 하루는 이 귀신, 또 하루는 저 귀신. 진짜 귀신 셔틀 같았어. 어느 날은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길래 보니까 마치 말 있잖아, 말 위에 사람 6명, 5명, 6명이 올라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말 한 마리에 사람 6명이 타고 있는 거. 그 정도로 많이 달고 다녔어.
근데 한 번은 좀 위험해 보이는 여자아이를 붙이고 왔더라고. 어깨 위에 두 발로 탁 서 있는데 온몸에 회초리에 맞은 듯한 상처가 가득가득한 거야. 거기서 피가 막 뚝뚝 흘러내리고. 순간 직감했어. 이거 좀 많이 위험하다. 잉여는 너무 순진해서 이상한 종교 사람들한테도 끌려갈 애였거든. 그래서 얼른 우리 집으로 데려왔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사는 착한 귀신들도 마중을 나왔다가 잉여 어깨 위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 우리 집에 사는 귀신들도 웬만한 귀신들은 그냥 쫓아내는 애들인데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웠나 봐. 근데 그 여자가 씩 웃더니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야. 잉여의 어깨 위에서. 그 순간 잉여가 뭔가 홀가분해진 사람처럼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분 좋게 있더라고. 그렇게 그 여자는 결국 우리 집의 새 식구가 됐어. 근데 그 여자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 집 귀신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였어. 도망가면 쫓아가고 울리고. 가끔 화장실에 가다가 보면은 우리 집 그 꼬맹이 귀신 있잖아. 빵집에서 본 그 꼬맹이 귀신이 구석에서 울고 있고 그 여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크게 웃고 있고. 소름 돋더라고. 어쩔 땐 내 방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내가 방에서 나오잖아? 날 놀래키려는 듯이 기다리는 듯 했어. 그게 재밌었나 봐. 근데 의외인 건 그 여자애가 30대에서 40대 여자들만 보면 막 떨면서 숨는 거야. 그 무서운 여자가 고모나 정수기 코디 아줌마만 집에 와도 구석에 숨어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이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구나 싶었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오지? 그리고 이건 짧은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 친구랑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놀고 있었어. 저 사람은 9점, 저 사람은 10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잘생긴 훈남 옆에 딱 4점짜리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머리는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산발에다가 눈은 초점이 없어. 얼굴색이랑 목은 색깔이 달라. 화장 막 떡칠을 했는지. 여자가 남자한테 팔짱을 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남자는 무심한 듯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뿌리치는 거야. 우린 그냥 저런 여친이면 저렇게 막대해도 되나? 하고 말았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훈남이 지나갔거든? 근데 아까 그 여자 있잖아. 머리 산발한 여자가 또 붙어있는 거야.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더 소름인 건 그 여자가 우리랑 눈이 마주치더니 씩 웃는 거야. 그때 내 친구 얼굴을 봤는데 얘가 싹 굳더니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내 귀에 속삭였어. 저 여자가 다음은 나래. 친구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새 뭔가가 내 옆에 와서는 내 귀에 대고 그 다음은 너야 라고 하더라고. 진짜 등골이 서늘했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 집에는 많은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사는 것 같아요. 빵집 알바하면서 봤던 그 꼬맹이 귀신도 집에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잉여라고 부르는 친구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그 무서운 섬찟한 여자, 이 여자도 이 집에 살게 된 거야. 뭔가 30대 40대 여자만 보면 벌벌 떨어서 알고 보니까 학대를 당했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살아생전엔 사람이었으니까 그들도 상처가 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 근데 참 사람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귀신들이 많이 살고 모여 있으니까 귀신들끼리도 장난치고 하나 봐. 도망가면 쫓아가고 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되게 소름 돋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진 못하겠지만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친구랑 우연히 알을 딱 들이키고 있다가 봤던 거죠. 귀신을. 훈남 옆에만 붙어 다니는 귀신을. 근데 이 귀신이 이 친구 둘이 귀신을 본다는 거를 딱 알고 다음은 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죠. 뭐 친구 기다리거나 아니면 미팅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때 사람 구경 많이 하잖아요. 눈을 좀 안 마주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다가 귀신이랑 눈 마주쳐봐.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몇 점으로 과연 매길까? 지금 사연에 보면은 이 사람은 9점, 이 사람은 10점 이렇게 하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날 보면은 날 몇 점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6점 이상만 됐으면 좋겠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디오리 왔어. 디오리 생일 선물로 받은 템테이션.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0편이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10편. 오늘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귀신, 물귀신 이야기를 해볼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 물귀신이 제일 싫어. 대학 MT를 갔을 때 일이야.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서 한 15명 정도만 모였거든. 강가 펜션을 잡고 신나게 물놀이를 했는데 물이 얕아서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밖에 안 왔어. 그 때문인지 수영 못하는 애들도 잘 놀더라고. 한 명씩 붙잡아서 물에 던지고 남자면 장난으로 배를 막 눌러서 몇 초 물에 담그고 나오면 화내고 또 다음 타겟 찾아서 던지고. 근데 놀다 보니까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거야. 딱 물귀신인 게 느껴졌어. 점점 모여드는 게 보였지. 물귀신들이. 순간적으로 애들을 물에서 꺼내야겠다 싶었는데 애들은 물놀이에 빠져서 절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그래서 생각한 게 라면이었어. 얘들아 라면 먹자 하니까 애들이 우와 하면서 물에서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창밖 강을 봤는데 펜션 주인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던 곳 바로 그곳에 물귀신들이 상반신을 물 위에 꺼내놓고 손짓을 하고 있었어. 이리로 오라고. 진짜 섬뜩했어. 물에 불어터진 피부에 썩은 동태눈 같은 눈. 더 섬뜩했던 건 우리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얘들은 귀신을 보진 못했지만 귀신의 부름에 홀렸나봐. 그래도 라면 끓인 게 신의 한 수였지. 애들이 우와 하고 물 위를 거의 날아다니듯 뛰쳐나왔거든. 근데 그 중에 2명은 물에서 안 나오는 거야. 홀린 듯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 결국 내가 혼자 데리러 들어갔지. 아무리 불러도 무시하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라고. 물속에서. 짜증이 나서 그놈들 등짝에 물이 묻은 손바닥으로 스파이크를 쫙. 이거 당해본 사람 알지? 물 묻은 맨살에 철썩하면 진짜 아프잖아. 그랬더니 한 놈이 막 울먹이면서 정신을 차리더라고. 나머지 한 놈도 등짝을 한 대 더 쫙. 둘 다 울먹이면서 정신 차리고 따라 나왔어. 순간 내 귀에 분명히 들렸어. 죽여버릴 거야.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잡은 먹잇감인데 내가 가로채서 화가 났나봐. 그날 이후로 다시 다짐했지. 물놀이 할 때는 절대 깊은 곳에 안 들어간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한테 홀릴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절대 자기가 홀렸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혼숨 같은 거 하지 마라. 혼숨,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이야. 그건 그냥 자기 몸에 귀신님 와서 제 몸 드세요 하고 도시락을 싸주는 꼴이지.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해. 물놀이, 혼숨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장난 삼아라도 위험한 짓은 하지 말자.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훨씬 무섭다는 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이제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야, 펜션 같은데 왜 이렇게 물귀신들이 많아. 무서워서 못 가게. 저는 놀러 안 다녀가지고 걱정은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펜션 많이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성수기 아니에요 지금? 물 조심하세요 항상.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분신사바 하자. 혼자 숨바꼭질 해야지 집에서. 이거 진짜 미친 짓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꼭 그거 하고 귀신 붙었어요 도와주세요 막 사연 올리고. 우린 그러지 맙시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잘 몰입해서 들어봐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가위에 눌려도 귀신이 안 보인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겪은 레전드 가위 눌림 썰을 들려줄게. 나는 중학교 때 처음 가위에 눌렸거든. 근데 가위에 눌려도 귀신을 본 적은 없었어. 귀신은 무슨 하고 안심하면서 살았단 말이지. 보통 가위에 걸리면 다들 온몸에 힘 주고 막 이렇게 버둥대잖아. 근데 나는 반대였어. 그냥 눈 뜬 채로 방을 둘러보다가 너무 졸리면 그 상태 그대로 잤지. 근데 몇 달 전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그날도 가위에 눌렸는데 옆에서 우리 언니가 자고 있었단 말이야. 몸은 안 움직이고 숨은 턱턱 막히고, 그래서 간신히 왼손을 뻗어서 언니의 손을 탁 잡았어. 속으로 언니 나 좀 깨워줘 이랬지. 근데 언니 손이 살짝 내 손을 이렇게 맞잡아주는 거야. 순간 감동이었지. 근데 10초쯤 지나서 깨달았어. 이게 우리 언니의 손이 아니라는 걸. 진짜 미친듯이 손을 빼고 싶었는데 이미 몸은 마비된 상태였지. 가위에 눌렸으니까. 이거 뭐야 속으로 욕을 하면서 막 바둥거리는데 그 손이 오히려 날 꽉 움켜쥐고 안놔주는 거야. 그리고 느껴졌어. 내 얼굴 바로 옆에 뭔가가 있다는 게. 누나를 살짝 돌려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차마 눈을 못 뜨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죽어도 안 본다. 제발 일어나자. 제발 가위 풀려라 하면서 버텼어. 그 순간 내 귀에 들린 목소리. 낮은 톤의 여자 목소리로 엄청 빠르게 안돼 계속 이러는 거야. 이게 진짜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느낌. 너무 무서워서 안 나오는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벌떡 일어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었어. 옆에 자던 언니도 깜짝 놀라서 불을 켜려고 막 달려갔어. 그리고 내가 가위 눌린 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웃긴 건 나는 분명 언니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나를 잡았던 손도 내가 잡았던 다른 손도 언니가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많이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가위에 눌리면 순서가 있다고. 1단계 목소리 듣기, 2단계 검은 형체 보이기, 3단계 몸의 일부분이 보이는 거, 4단계 결국 다 보이는 거. 저처럼 난 괜찮아, 난 귀신 안 보여, 이렇게 방심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나를 저격하는 이야기 같은데, 저도 가위 눌리면서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위에 눌리면 몸만 안 움직이는 거다, 못 움직이는 거다,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다, 아니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100번 가위 눌림 중에 한 번 귀신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싹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가위 눌림에 단계가 있는 것도 지금 저는 처음 알았는데, 1단계 목소리 듣기, 2단계 검은 형체 보이기, 3단계 몸 일부분 보이기, 4단계 전부 다 보이기.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면은 몸이 좀 허약해졌다는 거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잘 먹으면은 나아집니다. 제가 경험해본 거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력도 좋아집니다. 기가 세진다 이 소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를 예지하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통 촉이 좋고 기가 센 사람들은 안 좋은 거를 많이 예지를 합니다. 꿈도 그렇고 그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일은 잘 캐치가 안 되는데 나쁜 일들은 기가 막히게 딱. 저도 근데 그래요. 좋은 일은 잘 안 맞아. 근데 나쁜 일은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게 된 나 1편. 난 25살의 대학생 남자고 성격은 좀 소심한 편이야. 뭐 내가 귀신이란 걸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우리 가족은 아빠, 나, 누나 이렇게 3명이야. 아빠랑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어.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친구도 거의 없었고 혼자 지내는 게 편했어.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아빠는 일을 나가 계시고 누나는 친구 집에서 놀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곧장 집에 와서 외톨이였던 거였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우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 희한하지. 어느 날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려고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거든. 주위에 누가 있나 살펴봤는데 무당 아줌마가 마루에 이렇게 딱 서서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거기 서서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난 무서웠지만 비비탄 총이 있었으니까 그때 탄창에 있던 20발을 다 쏘고 창문을 닫아버렸지. 근데 이상하게 궁금한 거야. 그 무당 아줌마가 날 아직도 보고 있는지. 그래서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 봤어. 옥상에 도착해서 이렇게 도둑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아까 있던 무당 아줌마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옥상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 와, 가슴이 철렁한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아까 내가 비비탄을 쐈던 그 창문 바로 밑에 그 무당 아줌마가 딱 서서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한 5초 정도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봤어. 그러다가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지. 너 밥 먹었니? 왜요? 배고프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줌마 집에 가자.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막 복잡해졌어.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김치밖에 없었거든. 저녁 8시까지는 혼자 있어야 했고 결국 아줌마네 집에 따라갔어. 배도 고팠고 호기심도 컸으니까. 아줌마가 밥을 차려줄 동안 머리를 감으라고 하는 거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정신이 핑 도는 거야. 그 술을 처음 마셨을 때처럼, 그리고 담배를 처음 폈을 때처럼 머리가 빙빙 돌았어.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상 위에 수육이 올려져 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지. 다 먹고 나니까 아줌마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 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네, 있는 것 같아요. 가끔 TV에도 나오고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근데 지금 네 주위에 잡귀신들이 붙으려고 해. 근데 네 수호령이 그걸 막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어. 지금 아줌마 말 이해돼?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 잡귀신? 수호령? 나는 진짜 미친 아줌마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론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싶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귀신은 어떻게 없어요? 아줌마가 하란 대로 할 수 있냐고 묻더니 방 안에 뭘 가져왔어. 부적, 물 담긴 그릇, 큰 거울, 나뭇가지 팥을 여기저기 뿌리고 나뭇가지로 내 몸을 쓱쓱 쓸고 부적을 태워서 그 젤을 물에 타더니 그걸 나보고 마시라는 거야. 안 마신다고 했더니 잡귀신이 괴롭힌다면서 계속 나한테 겁을 줘서 결국 그걸 다 마셨지. 그리고 아줌마가 거울을 내게 보여줬는데 내 뒤에 장군처럼 생긴 남자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날 똑바로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 순간 그걸 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눈을 뜨니까 이번엔 아줌마 뒤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 그날 이후로 난 귀신을 보게 된 거지. 아줌마는 내가 본 게 수호령이라면서 앞으로 귀신 보는 법, 대처하는 법,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 조언까지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줬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매일같이 아줌마네 집에 들렀고 그 덕분에 일찍 철도 든 것 같아. 그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게 됐어. 학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봐. 집중도 안 되고 방해만 되거든. 너무 달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야. 진짜 친한 친구 하나랑 그리고 그 무당 아줌마. 지금 해준 이 이야기는 가족도 몰라. 여기까지가 내가 귀신을 처음 보게 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무당이었는데 사연의 주인공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신내림을 해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야, 근데 가족들이랑 상의도 없이 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열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자식 있어, 뭐 아들 딸이 있어, 근데 우리 맞벌이야, 막 일하고 왔더니 애가 앞집 무당 아줌마가 신내림 해줬어, 어떨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탐이 났다고 해도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신내림을 동의도 없이 내려준다는 거는 조금 좀 뗀뗀한데.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 뒤에는 엄청 큰 수호령이 붙었던 것 같아요. 장군처럼 보이는 남자, 무서운 인상에. 그리고 무당 아줌마 뒤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있다고 했죠. 아마도 무당 할머니가 모시는 할머니 신이겠죠. 그쵸, 선 넘었죠 무당이. 이거는 뭐 결국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튼 좀 그랬던 것 같아. 자,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을 보게 된 나 2편. 내가 영안이 트이고 난 뒤의 이야기야.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구분이 안 됐어. 근데 6학년쯤 되니까 이게 딱 보면 알겠더라고. 이거 귀신이구나. 그리고 이 귀신이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대충 감이 왔어. 6학년 11월 중순쯤이었어. 평소처럼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뒤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순식간에 연기가 모양을 다 갖췄는데 그 모습은 피부가 보라색, 손톱은 남자치고 쫙 길고 키는 2m 정도로 보였어. 딱 봐도 저승사자인가 싶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게 빠른 걸음으로 막 다가오더니 나한테 장군님을 모시네? 이러고는 다시 선생님 뒤로 쑥 가더라고. 그 뒤로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 저승사자가 선생님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수업이 끝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일 꼭 봬요 라고 말했어. 선생님은 나 이렇게 뻔히 보시더니 학급 게시판으로 가서 내 이름 옆에 별 스티커를 5개나 붙여주셨어. 기특했나봐. 그리고 조심히 가 말씀을 하시곤 교무실로 들어가셨지. 그때부터 이상하게 불안한 거야. 왠지 담임 선생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 무당 아줌마네 집으로 달려갔지. 아줌마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조만간 돌아가실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저승사자를 쫓아내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아줌마가 그건 사람 팔자고 팔자를 바꾸는 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고 하셨어.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역시 선생님은 안 오시고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담임 선생님이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다음날 학교 광장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 봤어. 선생님과 뒤에 붙어있던 그 저승사자를. 근데 선생님 목에 밧줄 같은 게 걸려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아마 선생님이 스스로 목을 매셨던 것 같아. 왜냐면 귀신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들었거든. 장례식 내내 선생님은 계속 울고 있었어. 그리고 모두가 내려가는 순간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크게 남기시고 그 뒤에 붙어있던 저승사자와 함께 사라졌어. 그때 이후로 나는 애기 귀신 다음으로 저승사자를 제일 싫어하게 됐어. 분위기가 좀 너무 가라앉았지.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줄게. 내 사정을 아는 유일한 친구, 그러니까 가명으로 동식이라고 할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이 친구 주변에 귀신이 둘이나 붙어 있었어. 둘 다 남자였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22살 때 죽은 애들이었지. 둘 다. 동식이가 잘 때마다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계속 괴롭히더라고. 가위 눌림이란 게 있잖아. 사실 그게 귀신들이 장난치거나 복수하는 거더라고. 난 귀신한테 직접 물어봐서 알았어. 어느 날 동식이한테 물었어. 너 잘 때 가위 많이 눌려?
동식이가 깜짝 놀라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 둘이지? 라고 했더니 얘가 기겁을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무당 아줌마 집에 같이 가자고 했어. 동식이한테. 얘도 알았다고 했고. 동식이가 털어놓은 얘기는 이거야. 2주 전쯤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오토바이랑 승용차가 뻥 부딪히는 사고가 났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형 둘이 멀리 튕겨져 날아갔고 동식이가 달려갔더니 그중 한 명이 막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야. 동식이는 근처 가게로 달려가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형 옆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챙겼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며칠 후 가방 안에 있던 옷은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지갑만 자기 방에 숨겼다는 거야. 인마이 포켓을 한 거지. 왜냐면 지갑에 돈이 8만 원 넘게 들어있었거든. 중1한테는 그게 엄청 큰 돈이잖아. 그 후로 매일 밤 그 형들이 나타나서 동식이를 괴롭혔던 거야. 근데 얘는 그 형들이 사고로 죽은 걸 몰랐던 거지. 아줌마가 얘기를 듣더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지갑 가져와라고 하셨는데 동식이는 엄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요 라고 버티더라고. 결국 아줌마가 그럼 내일 꼭 가져와 하고 급하게 부적을 하나 써주셨어. 그게 관음부라는 부적이야. 귀신을 쫓는 부적이지. 원래 아줌마는 부적을 쓸 때 절차가 진짜 까다로워.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날짜, 시간을 다 맞춰서 준비해야 됐거든. 근데 동식이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냥 즉석에서 써주신 거야.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거지. 그 후 그 부적 때문인지 동식이는 무사히 지갑을 가지고 왔고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됐어.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니야. 명심하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한테 남겼죠. 낯선 물건 밖에서 절대 주워오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밖에서 돈을 주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써버리세요. 주인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줍지 말고 오던가. 근데 돈이 10원짜리였다? 10원짜리가 이만큼 쌓여있다? 절대 피하세요. 10원짜리 동전으로는 그 주술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 비방 맞아. 비방을 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많이 쓴대요. 여러분들 길가에서 10원짜리 동전 막 쌓여있는 거 보면은 그냥 삥 둘러서 도망치세요. 야, 동식이 그놈 8만원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가요 이러니까 그 죽은 형들한테 가위에 눌려서 괴롭힘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낯선 물건은 절대 주워오지 맙시다. 양밥, 맞아, 비방 양밥.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쭉 시리즈물로 달려봤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도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혹시나 오늘 지금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첫 번째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봐주신 모든 분들, 우리 두찌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꿀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출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곽두필이었습니다. 안녕.